비가 그친 오후, 공기 중에 스며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친구 지은의 가족 바비큐 파티에 불려 나왔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지은네 집 뒤편 정원에서 활기찬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삼삼오오 모인 어른들과 아이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맥주 캔을 기울였다. 한국의 여름, 이런 가족 모임은 늘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가슴이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나경아, 여기 앉아. 지은이 손을 흔들며 불렀다. 그녀는 내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캠퍼스 카페에서 밤을 새우며 꿈을 나누던 시절을 공유했다. 지은의 가족은 나를 딸처럼 대했다. 특히 그녀의 삼촌인 민준 씨는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감지라며 웃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준 씨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나경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나는 고기 접시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 집 뒤편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로 우리는 서 있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며 한숨을 쉬었다. 수경이 이야기야. 내가 알지? 지은의 사촌.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경. 그 이름은 이미 내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진짜로 가까워진 건 대학 시절이었다. 수경은 지은의 사촌으로 가끔 지은네 집에 놀러 오곤 했다. 그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었다. 우리는 함께 한강을 걸으며 K-팝 콘서트에 가서 소리치며 웃었고 작은 카페에서 시를 읊조리며 밤을 보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세상이 우리만의 것이 된 듯했다. 하지만 수경은 사라졌다.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그녀의 전화는 꺼졌고 메시지는 읽지 않았으며 지은조차 수경이가 요즘 바빠서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매일 한강 다리를 건너며 그녀를 불렀다. 수경아, 왜? 그 물음은 바람에 흩어졌다. 민준 씨의 손이 떨렸다. 수경이가. 병이 났어. 암이야. 초기라서 치료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숨기고 있었어. 내가 수경이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알려주기 싫었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경이 아프다.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어디 계신가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울대 병원.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으면 가봐. 수경이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이민준 씨는 등을 돌리고 정원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나무 아래 흙을 움켜쥐었다. 바비큐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수경아, 내가 왜 숨겼어?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걸까? 그날 저녁, 나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이 눈물을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병원 로비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호사의 안내로 수경의 병실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문득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는 학교 뒤편의 벚꽃 나무 아래서 처음 키스를 나눴다. 그 꽃잎이 우리를 감싸듯 부드럽게. 문을 열자 수경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경아.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여전했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바보야,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알았어? 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수경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 봐. 우리 사랑이 세상의 비밀이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직장의 압박. 수경의 가족은 그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를 멀리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밤, 우리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경은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화학요법, 방사선,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희망. 나경아, 나 살아남을 거야. 우리 함께 한강에서 산책할 거야. 약속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영원히. 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전화가 왔다. 나경아, 삼촌이 말했어? 수경이 일인데. 가족들이 내가 오는 걸 반대해. 특히 수경이 엄마가 그 애가 수경이를 더 아프게 할 거야라고 충격이 밀려왔다. 반대. 왜? 수경의 어머니는 나를 알았을 텐데. 우리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경의 병실로 돌아가 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나경 씨, 나가주세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경이는 이제 결혼할 나이야.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야 해. 당신 같은. 그런 관계는 수경이를 망칠 뿐이에요. 그 말은 창피함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전통, 정상적인 가족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수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 수경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수경이는 가족의 딸이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수경은 울었다. 미안해, 나경아.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며칠 후, 수경은 퇴원했다. 그녀의 집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 단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정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매일 그녀를 보러 갔다. 지은이 도와주며 가족의 눈을 피했다. 언니들, 조심해. 엄마가 감시 중이야. 이 지은의 속삭임이 우리를 숨겨주었다. 우리의 일상은 조용한 로맨스로 물들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수경은 좋아하는 드라마 속 커플처럼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경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끝까지 함께.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운명이야.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수경의 어머니는 매일 상담사를 불러 그녀를 설득했다. 수경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 해.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어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렸다. 한국 사회에서 딸의 정상적인 결혼은 가족의 자부심이었다. 특히 수경처럼 직장에서 성공한 여성에게. 그녀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우리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나를 직접 찾아왔다. 그녀의 집 현관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나경 씨, 당신은 좋은 아이지만 수경이를 자유롭게 해줘. 이건 수경이한테도 당신한테도 해가 돼. 그녀의 손에 쥔 차 한 잔이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사랑. 세상이 봐줄까? 이웃들, 친척들. 다들 수군거릴 거야. 그날 밤, 수경과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우리 발밑에 쌓였다. 나경아,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건강해지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세게 쥐었다. 안 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함께 싸워. 치료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화학요법으로 수경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거리를 걸었다. 나, 못생겨졌지? 그녀의 농담에 나는 웃으며 안아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전통 한식당에서 데이트를 이어갔다. 김치찌개 한 그릇 나누며 우리의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갈등은 내부에서도 싹텄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마음속에 질투가 쌓여갔다. 나경아, 수경 언니만 너무 챙기지 마. 나도 내 친구잖아. 지은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수경의 어머니에게 우리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엄마, 나경 언니가 수경 언니를 유혹한 거예요. 수경 언니는 원래 남자 좋아했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었다. 반역. 지은의 배신이 우리를 찢었다. 수경은 충격에 빠졌다. 지은이가. 왜? 우리는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의 방에서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나, 나경이를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수경 언니가 나타나서. 모든 게 망가졌어. 그녀의 고백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삼각 로맨스, 아니, 얽힌 감정의 그물.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나는 지은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나도 아팠어.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지은은 집을 나서 서울로 떠났다. 우리의 우정은 산산조각 났다. 수경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피로가 쌓이고 밤에 통증으로 깨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 곁을 지켰다. 나경아, 내 꿈 포기하지 마. 디자이너 되려던 그 꿈. 수경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내 꿈이야.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 거리를 뒤덮었다.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눈을 보며 서 있었다. 수경아, 봄이 오면 벚꽃 볼래?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 스며든 불안이 느껴졌다.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봄이 다가오면서 수경의 치료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의사는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나경아, 우리 작은 집을 짓자. 제주도에 가서 바다 보며 살자. 수경의 꿈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오름이었다. 한국의 로맨틱한 섬, 우리만의 낙원.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어머니는 수경을 상대로 매일 설교했다. 수경아, 이제 건강해졌으니 결혼 생각해. 좋은 남자 만났어. 그녀는 중매를 소개했다. 회사 선배, 안정적인 직장인. 수경은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그녀를 흔들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수경의 고백에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 사람. 그 여자.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충돌이 폭발했다. 가족 모임에서 수경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나경이를 사랑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식탁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수경아, 내가 왜 그래? 우리는 내 행복만 바래하지만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 교회에서 쫓겨날 거야. 한국의 기독교 가정, 보수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적대시했다. 이웃의 시선, 친척의 수군거림. 수경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줘,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어머니는 수경을 제주도의 친척 집으로 보냈다. 쉬면서 생각해. 그 여자랑 헤어져 수경은 저항했지만 건강이 약해진 몸으로 어떻게 버티겠는가. 나는 혼자 서울에 남았다. 매일 제주행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울었다. 지은은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배신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 직장으로 돌아간 나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내 스케치북에는 수경의 초상이 가득했다. 그녀의 미소, 손의 감촉. 한 달 후, 수경에게서 편지가 왔다. 제주도에 우표가 붙은 봉투. 나경아, 미안해. 엄마가 감시가 심해. 하지만 사랑해. 기다려. 편지 속에 동봉된 건 작은 조개 껍데기였다. 제주 해변의 기억. 우리는 작년에 그곳에서 비밀 데이트를 했었다. 파도 소리 속에서 서로를 약속했다. 나는 제주로 갔다.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눈물을 자아냈다. 친척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수경을 만났다. 그녀는 더 마른 몸으로 서 있었다. 나경아, 우리는 안겨 울었다. 어떻게 왔어? 위험해. 오수경의 걱정에 나는 웃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날 우리는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길,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수경아, 도망치자. 함께 내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족과 화해해야 해. 우리 사랑을 인정받아야. 그녀의 결의가 강했다. 한국인의 가족에 그것이 그녀를 붙잡았다. 돌아오던 길, 비행기에서 수경의 전화가 왔다. 엄마가 남자랑 만나보라고 강요해. 거부하면 집을 나가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소리쳤다. 가지마, 우리 둘이서 살아. 하지만 수경은 생각해볼게 라고만 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수경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머니, 수경이를 사랑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내 눈물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경씨, 당신도 고통스럽겠네. 하지만 수경이는 우리 하나뿐인 딸이야. 정상적인 삶을 주고 싶어.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사랑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수경이가 행복하다면? 그 순간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나경이가 수경 언니를 속였어.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거짓. 지은의 질투가 재점화된 것이다. 어머니의 신뢰가 무너졌다. 수경은 나를 믿었지만 가족의 압박에 지쳤다. 나경아, 잠시 떨어져 있자. 내가 정리할게.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제주도의 조개 껍데기가 내 손에 쥐어졌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내 삶은 공허했다.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스케치북은 텅 비었다. 수경의 빈자리가 모든 것을 삼켰다.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그녀를 불렀다. 수경아, 돌아와. 바람만 대답했다. 지은은 사과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나경아, 미안해. 내 질투가 모든 걸 망쳤어. 수경 언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제 알아. 이 그녀의 눈물에 나는 용서했다. 지은아, 우리 모두 아팠어. 이제 그만해.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엄마, 나경 언니는 진짜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수경의 치료는 끝났다.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한국의 추석이 다가오자
지은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수경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여전했다. 바비큐 파티, 작년의 그 장소.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민준 삼촌이 나를 보며 웃었다.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경이 다가왔다. 나경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아빠. 저 나경이를 사랑해요. 이게 제3이에요. 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포옹했다. 수경아.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 변해야 해. 지은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반역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황혼의 강물에 서울의 불빛이 비쳤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게. 수경아, 영원히. 내 속삭임에 그녀는 대답했다. 영원히, 나경아. 우리 사랑은 세상의 시선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었다. 제주도의 작은 집, 함께하는 미래. 가족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랑은 때론 아픔을 통해 빛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속에 살았다.